이게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당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와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겸허한 자기 비판과 반성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때 지지율이 1위까지 올랐던 자신이 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를 철저하게 뼈아픈 성찰을 당분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출마를 말렸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존중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반대표까지도 이제 다 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받았던 표는 7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51% 조금 넘는 표를 받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저항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같이 생각했던 분들도 또 혹시 지지했던 분들도 초이스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안철수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굳혔던 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반대파도 이제 잘 어우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본다면 그 동교동계하고 또 호남 쪽하고 이게 물론 뿌리는 동교동계 호남입니다만 이게 노선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지금 노선에서는 중도 개혁주의 정당으로 동교동계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별로 노선에서 차이는 별로 그렇게 커배질 않고 실용적으로 또 우리 당의 필요성이 어느 쪽에 가서 좀 서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차이가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노선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게 안보는 이 보수, 경제는 진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런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노선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겉으로 보이지 않게 또 하는 것은 동교동이라고 할까 하여간 다 다른 반대파들은 정책연대나 협조에 있어서의 민주당 쪽과의 좀 더 경도된 느낌이고 안철수 대표와 그 지지자들은 바른정당과의 협조 내지는 공조 연대 쪽에 대해서 그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수락연설에서 전국 정당으로 키우고 17개 모든 시도에 당선자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바람은 당연히 당대표로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지금 현재 국민당 소속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낫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낫게 해야게끔 만들어야 당의 입지와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이든 어디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른정당은 물론 조금 부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이 중도 보수 쪽에 있어서의 연합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나누는 거죠. 서울은 누구, 인천시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그것도 선거 때는 가능합니다만, 첫째는 지금은 당으로서는 자강론이라고 할까. 스스로 힘과 능력을 키우고 국민들한테 투영시켜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고, 선거 때가 오면 당연히 그 공조가 필요할 거로 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적당한 후보를 내어서 공조하는 방법도 있고, 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으로서는 저도 꼭 바른정당과 해야 되느냐, 나는 가능하면 뿌리가 같고 생각이 공통분모가 많은 민주당 쪽으로 하는 것이 더 괜찮다.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 부분인데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지역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당이 원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호남 민심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까 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었다라고 호남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당선 후로도 호남 인사를 잘 기용하고 지금까지의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잘 나가서 호남 사람들의 지지가 높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여하간 꼭 지역 기반 호남을 중점으로 두되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비록 호남에서 예전보다 못한 지지를 얻더라도 전국적으로 그런 정당, 소위 말하는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안철수 대표한테 부산시장 나가라.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성 시장보다는 서울시장 선거가 또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저번에는 우리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좀 양보했으면 하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적 내지는 시민적 공감대가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의원 중에 일부가 혹시 이 탈당이나 이런 거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없다라고는 얘기를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 않고요. 예.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했더니만 엄포용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민주정당이니까 당선되면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신임 대표가 됐으니까요. 네. 이 허니문 시기가 지나면 당내에서 안철수 대표를 반대했던 그러한 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또 그런 탈당 얘기가 본격화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예.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약속하듯이 국민적 신뢰를, 국민적 지지도를 단시간 내에 어느 정도 끌어올리지 않으면 실망해서 그 얘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대표죠.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수도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야3당이 수도권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네, 내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똘똘 뭉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맞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6.13 지방선거 9개월을 앞두고 터져나온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중에서도 수도권 후보를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인 거죠? 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지사는
바른정당의 남경필 후보가 나오고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면 예.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만약 국민의당 후보가 나간다 하면은 다른 야당들은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네.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밝혔는데요. 지금 같은 구도로는 선거가 어렵다. 그래서 야 3당만이라도 이 단일 후보를 내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 꽤 이렇게 많다. 그렇죠.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 단일화론, 야당 쪽에서 나온 정우택 의원이 낸 이 단일화론에 대한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무섭다.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예. 7, 80%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예. 민주당도 50% 지지율.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야당이 이 지지율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당이 한 얘기군요.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네. 근데 문제는 예. 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지 멸멸. 이대로 선거 치르면 패배가 뻔한데 문제는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직접 한 얘기기도 해요.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내년 봄옷을 내놓으라고 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패션 얘기입니까? 네. 옷가게를 가면은 옷이 한 계절 빨리 내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치권의 시계는 한 계절이 아니라 몇 계절 벌써 내년 옷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겨울 안 왔는데 봄옷 얘기부터 하고 있다? 도둑질도 너무 빨리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얘기인데요. 박지원 전 대표. 네. 정치라는 게 박지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는 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을 잘해서 지지도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선거를 대비하는 건데 벌써부터 국회 예산 할 일은 하지 않고 예. 선거 얘기만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침을 놓은 건데 오히려 국민들이 더 멀어져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를 찾아야지 잿밥에 눈독을 들이면 될 일도 안 되는 거겠습니다. 아하, 그걸 먼저 인위적인 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고 지금 인위적인 개편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박지원 전 대표 입에서 나왔다. 세 번째 행간 뭐죠? 시나리오는 많다입니다. 실제로 많습니까? 정치권에 떠다니는 이 지방선거 정계 개편 정말 많습니다. 일단 중도 통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고 예. 여기에 한국당 내에 비박계 이른바 중도 세력이 결합하는 겁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한국당에서도 한국당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 합류한다. 네, 이게 중도 통합론이고요. 첫 번째 안. 또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호남파 의원들을 흡수 결집하는 흡수 결집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사실 국민의당 내에 호남계가 좀 불편해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올 수 있다. 네, 또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번에 인위적인 영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했어요. 이게 사실은 추미애 대표 고리로 예. 국민의당 호남파와 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 두 번째 안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친박 청산을 고리로 해서요.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하는 보수 대연합론도 있습니다. 친박 청산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겠다. 그러니 우리랑 손잡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아이디어인 거죠. 네, 보수 대연합입니다. 저희가 오늘 2부 뉴스닥에 이준석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 나옵니다. 네. 이분 최고위원 되셨어요, 지난주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네. 아니, 또 있습니까?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연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도나 보수 연합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수도권에서는 이게 근소한 표차로 갈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연대, 이른바 진보 대연합론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김무성 전 대표가 움직여요. 김무성, 정진석의 정책 빅텐트론도 있고요. 야, 많네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수도권 연대론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네. 앞으로 1년 내내 후보 단일화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년 6.13 지방선거 하루 전까지 후보 단일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대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시계가 지방선거로 벌써 움직인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수도권 단일화론의 행간 이면 살펴봤습니다. 박상훈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당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와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겸허한 자기 비판과 반성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때 지지율이 1위까지 올랐던 자신이 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를 철저하게 뼈아픈 성찰을 당분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출마를 말렸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존중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반대표까지도 이제 다 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민주동계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별로 노선에서 차이는 별로 그렇게 커배질 않고 실용적으로 또 우리 당의 필요성이 어느 쪽에 가서 좀 서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차이가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노선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게 안보는 이 보수, 경제는 진보. 지금 안철수 대표는 이런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노선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겉으로 보이지 않게 또 하는 것은 동교동이라고 할까 하여간 다른 반대파들은 정책연대나 협조에 있어서의 민주당 쪽과의 좀 더 경도된 느낌이고 안철수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바른정당과의 협조 내지는 공조 연대 쪽에 대해서 그 차이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수락연설에서 전국 정당으로 키우고 17개 모든 시도에 당선자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바람은 당연히 당대표로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지금 현재 국민당 소속 지방의원이나 지방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낫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낫게 해야게끔 만들어야 당의 입지와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른정당이든 어디든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받았던 표는 70%가 넘거든요. 근데 이번에 51% 조금 넘는 표를 받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저항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같이 생각했던 분들도 또 혹시 지지했던 분들도 초이스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안철수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굳혔던 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반대파도 이제 잘 어우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본다면 그 동교동계하고 또 호남 쪽하고 이게 물론 뿌리는 동교동계와 호남입니다만 이게 노선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지금 노선에서는 중도 개혁주의 정당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른정당은 물론 조금 부정적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이른바 이 중도 보수 쪽에 있어서의 연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별로 나누는 거죠. 뭐 서울은 누구, 인천시장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그것도 선거 때는 가능합니다만, 첫째는 지금은 당으로서는 자강론이라고 할까. 스스로 힘과 능력을 키우고 국민들한테 투영시켜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고, 선거 때가 오면 당연히 그 공조가 필요할 거로 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적당한 후보를 내어서 공조하는 방법도 있고, 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으로서는 저도 꼭 바른정당과